지난 1998년 출시된 약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40대 이상, 아니 요즘은 20, 30대 젊은 남성들도 심각하게 복용을 고민해봤을 비아그라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1980년대 중반,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 파이자는 심장병 치료를 목적으로 동맥을 팽창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약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중이던 약은 원래 심장의 혈관 확장을 통한 혈액순환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임상실험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래 예상했던 약만큼 심장 관상동맥의 혈류량이 증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으로 임상실험을 중단하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참가자들로부터 약을 반납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남성 참가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을 반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중 일부는 오히려 부작용도 감수할 테니 약을 더 받을 수 있겠냐는 부탁 아닌 부탁을 해왔고, 또 일부는 몰래 실험실로 숨어들어 약을 훔쳐가기도 했죠. 화이자 연구원들은 이유가 궁금해 물어봤더니 남성들이 복용 후 강직도와 발기력이 뚜렷하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속의 동맥과 정맥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맥이 팽창해도 주변 정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남성의 성기에는 동맥과 정맥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이 팽창하면서 정맥이 압박을 받는, 즉 넓어진 동맥을 통해 유입된 혈액량이 많아지지만 그 혈액이 정맥으로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동맥에 눌려 정맥이 강한 압박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했을 때 혈액이 성기 주변에 고여있게 되는, 즉 발기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죠.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이런 효과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 이에 화이자는 즉각 임상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약 20분간 발기 지속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통증도 없었고 성적 자극이 없을 때는 발기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었죠. 그렇게 출시된 것이 화이자를 초대형 제약회사로 성장시킨 비아그라입니다. 1998년 출시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약 중 하나가 됐고 많은 남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는데요. 그런데 이 비아그라에는 불로장생, 아니 만병통치약으로도 불리는 기적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한 한국인 손에서 완벽하게 재현됐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지만 지금 전 세계는 극한의 기상이변으로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대기오염인데 미세먼지, 스모그, 산성비 등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인간은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호흡기부터 심혈관 질환까지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질소산화물로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발전소에서 생성됩니다. 이는 오존을 형성해 지표면 근처에서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죠. 폭염의 주된 원인이기도 해 대기 중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데요. 또한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므로 질소산화물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인입니다. 질소산화물은 그 화학식에서 알 수 있듯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공기 중에 질소가스가 분해되어 생성되며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문제가 될 만큼 고농도로 존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물질인 일산화질소가 우리 인체 내에서 생성될 때 무시무시한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순간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산화질소가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전북 완주의 휴먼에너스라는 기업에서 산화질소 대사체 고정화에 성공해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천현수 대표를 만나볼까요? 흔히들 산화질소가 뭔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산화질소는 질소 하나, 산소 하나, 이 NO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이게 이제 가스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산화질소는 가스고, 이 가스가 대기 중에 많이 있을 때는 호흡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거든요. 1988년도에 과학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 내에 우리가 유독하다고 알고 있는 산화질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는 물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산화질소가 왜 있을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래서 92년도에 세계적 권위가 있는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올해의 분자로 이 산화질소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끝에 1998년도에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를 비롯한 3명의 과학자가 노벨 생리과학상을 받습니다. 이 산화질소는 인류가 연구한 단일 물질 중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물질입니다. 1992년 세계적 권위의 잡지 사이언스가 올해의 분자로 산화질소를 발표한 이래 전 세계 의학계의 화두는 단연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우리 몸은 절대 불필요한 물질을 생성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1998년을 기점으로 의학계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스 이그나로, 로버트 퍼치고, 페리드 뮤라드 등 3명의 과학자가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액 흐름을 촉진해 두뇌를 비롯 모든 신체 기관의 기능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심혈관계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으니까요. 원래 이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한 인물은 퍼치고 박사로 1970년대 후반부터 산화질소가 혈관 내피세포에 의해 생성되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EDRF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 EDRF가 산화질소와 동일한 물질임이 밝혀졌죠. 이들 덕분에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됐고 그 덕분에 고혈압과 심장병 치료제 등 심혈관계 약물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는데요. 산화질소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실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져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유령 혈관이 많아집니다. 이를 체열 진단기로 찍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을 신체 곳곳으로 실어나를 혈액이 순환되지 않는데 이는 필수적으로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실험은 쥐 실험입니다. 일부러 노화를 일으킨 쥐에게 산화질소를 먹이고 체열 진단기로 뇌를 찍었습니다. 보셨나요? 실험 시작 10분 뒤 산화질소를 먹였더니 30분이 지나자 뇌의 모세혈관이 엄청난 속도로 확장하게 되는데 이게 산화질소의 효과인 겁니다. 천 대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이 산화질소는 내 몸에 있는 기적의 물질입니다. 이 내 몸에 있는 이 기적의 물질이 인간을 100년 동안 지켜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산화질소가 나이가 40이 되면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올해 지금 64살인데요. 저는 산화질소가 20%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질병과 노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동안 과학계의 연구는 이 부족한 산화질소를 어떻게 채워줄 것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운동을 하니까 채워지더라. 햇볕을 보니까 채워지더라. 그런데 이 운동과 햇볕은 우리 몸에 있는 산화질소를 쓰게 되는 소모형입니다. 결국 인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산화질소는 어디서 생기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소화를 해야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효소도 부족해지죠. 구강 상태도 안 좋죠. 폐기관지나 위도 안 좋죠.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또 절대적으로 산화질소를 전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산화질소 생성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 부족한 산화질소를 채우기 위한 연구를 해왔고 그 대표적인 게 L-아르기닌이라는 겁니다. L-아르기닌을 먹으면 산화질소가 생성된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화질소는 이 기적의 물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병통치약 같은 거거든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을 정화하고 신생혈관 만들고 면역도 높이고 항상성을 유지하니까 아마존에 이 산화질소 제품을 1000여 가지 이상의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온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을 약국에서도 팔고 수많은 건강기능 회사에서도 팔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이 팔리고 있는 이 제품들이 산화질소 전구체지 산화질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산화질소 전구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산화질소가 필요합니다. 효소도 부족하죠. 오장육부도 제 기능을 못하죠. 당연히 산화질소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단한 성과지만 아직도 사기다, 무슨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증가시키냐며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실제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가 증명해 준다면 이런 논란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는 실제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죠.
2012년 헬스조선이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그나로 박사는 미국 사망원인 1위, 대한민국 사망원인 2위인 심혈관 질환과 산화질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선 산화질소는 동맥 내 내피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분자의 일종으로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혈관의 유연성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혈액 흐름을 촉진해 두뇌를 비롯한 다른 신체 기관의 기능을 촉진시키며 특히 운동할 때 필요한 산소가 몸에 빨리 공급될 수 있게 돕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많고 병약하고 활동이 적은 사람에 비해 젊고 건강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의 내피세포에서 더 많은 산화질소가 생성되었다며 젊고 건강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은 산화질소가 생성됨을 강조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드는 기적의 물질입니다. 그러나 나이 20대에 최고 정점을 찍었다가 나이가 들면 서서히 감소하는데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산화질소가 생성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산화질소는 전환요소인 NOS와 반응해 생기는 가스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초단시간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산화질소를 만들까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화질소 직접 흡입 경로, 또 하나는 전구체 경로, 또 하나는 대사체 경로. 하지만 가스를 들이마시게 되면 폐에서 파괴되므로 아무 효과가 없으니 제외하고 산화질소 생성 방법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L아르기닌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아르기닌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되어 있고 하나같이 혈관 이완을 통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체내 산화질소 생성과 같은 마케팅 문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산화질소 생성과 관련한 아르기닌의 가장 큰 단점은 전구체라는 점. 즉 아르기닌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 효소와 만나 산화질소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효소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나 대사체 경로는 다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대사된, 그러니까 소화된 물질을 먹지 소화되지 않은 물질을 소화시켜가며 먹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 효소의 도움 없이 아예 외부에서 대사체를 만들어서 복용하면 그 자체가 산화질소가 되는 겁니다. 천 대표는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기전을 20년 가까이 연구해 그대로 복제하는 기술을 발견해냈고 외부에서 마늘, 상추, 콩, 양배추 등을 자체 개발한 효소로 발효시켜 이를 황산화 물질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는 효소에 의해 생성되므로 아예 외부에서 그 활동을 담당할 효소를 개발해 몸의 기전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죠. 이 기술을 2019년 완성해 질소 함유 천연물의 발효를 통한 산화질소 대사체의 고정화 및 안정화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해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천 대표는 전 세계에서 산화질소 대사체 고정화 기술을 완성시킨 최초의 과학자이고 그 연구 결과들이 거의 대부분 SCI급 국제학술지 및 KCI 국내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중 천 대표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건강 상식들이 상당히 정확하다는 점인데요. 가령 우리는 상추를 먹으면 식곤증이 쏟아진다고 알고 있고 양배추를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고 블루베리를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등등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건강 상식들 대부분이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수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18년 동안 단일 기술 하나만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이 단일 기술이 의학계의 꿈의 물질이라고 하는 산화질소입니다. 지난번에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심혈관 질환과 면역 질환. 이 수면은 심혈관 질환, 즉 혈액순환이 해당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우수한 건강에 관한 걸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수면, 두 번째가 운동, 세 번째가 음식. 이걸 100점으로 환산을 할 때 60점이 수면입니다. 20점이 운동이고 20점이 음식인 겁니다. 수면에 대한 상식들이 잘못된 게 많은데요. 코를 골고 자는 것을 보고 참 곤히 잘 잔다 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코를 골고 자면은 수면 중 무호흡증이 있다는 겁니다. 자다 깨다 하기 때문에 다음날 아무래도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잘못된 상식은 술을 먹으면 잠을 잘 잔다라고 생각을 하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은 인면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수면의 주기가 짧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면에 잘 알려져 있는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서양의 쥐오줌풀이라든지 캐모마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상추, 쌀눈에 있는 가바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캐모마일은 특히 이제 아피제닌과 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있는데요. 이 아피제닌은 수면의 주기를 개선해주고 비사보롤은 항염증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각종 자가면역 질환, 암, 치매, 파킨슨이 주 원인이 이 염증입니다. 이 염증이 있으면 몸이 긴장되는 거죠. 이 항염증 기능이 있다 그러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을 시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상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랐을 때 딱 나오는 하얀 진이 있는데요. 락투신 또는 락튜카리움이라고 하는 수면에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추와 캐모마일은 이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비타민 종류 등 수많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는데 현대 과학으로 이걸 한번 검증을 해보니까 이 물질 하나당 5,000가지 이상의 생리활성 물질이 있다고 밝혀진 겁니다. 저는 수면을 연구하면서 이 상추와 쌀눈에 있는 가바 성분, 캐모마일들을 가지고 발효를 통해서 산화질소를 고정화시킨 제품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험 대상은 수면제와 비교 실험을 하고 있고요. 안막 상태의 쥐에다가 한쪽은 수면제를 먹이고 한쪽은 산화질소 대사체 발효된 제품을 먹이고 놓으면 움직임이 덜한 쪽이 아무래도 자니까 움직임이 덜할 거 아니에요. 움직임이 덜한 쪽을 모니터하는 이런 실험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숙면하셨나요? 동물 세계에서 가장 진화했다는 인간은 하루 평균 7시간을 잡니다. 하루 중 3분의 1의 시간을 잠으로 소비하는 것인데 이를 전체 인생으로 환산하면 100세 인생 중 약 30년을 잠을 자며 보내는 겁니다. 깨어있는 나머지 시간에 우리는 돈을 벌고 사회활동을 하고 식량을 얻고 자손을 번식하는 데 비해 잠자는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잠만 잡니다. 흔히 불면증은 눈을 감아도 깨어있는 고문이라고 하는데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시계 초침 소리는 총소리처럼 울립니다. 몸은 고단한데 잠은 오지 않고 하루는 끝나지 않은 채 계속되죠. 뜬 눈으로 밤을 지내면 모든 일상이 지옥불 속에 내던져진 것처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잠은 사치가 아닌 필수고 불면증은 단순한 잠의 부족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서서히 갉아먹는 지속적인 고통입니다. 불면증을 경험한 사람만 아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간 삼겹살이나 싸먹는 너무나 평범한 채소인 줄 알았던 상추가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고통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불면증 환자들인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방송에서는 운전 직전에는 가급적 상추 섭취를 조심하라는 충고가 단골 메뉴처럼 등장합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한다는 차원인데 왜냐하면 상추는 실제로 잠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상추에 함유된 락투신 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의 작용 때문인데 상추의 줄기를 꺾어보면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락투신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진통 완화 및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 졸음을 부르는데 상추 1g당 0.03mg의 락투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면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 근육과 조직이 재생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니까요.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의 회복을 돕고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상처가 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충분히 자고 일어나면 회복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수면은 뇌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는 하루 동안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기억이 형성되고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렘 수면 단계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죠. 렘 수면 중 뇌는 다양한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경험을 정리하며 무의식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 즉 불면증은 심장질환, 당뇨병,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수면이 부족할 때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며 이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대사 이상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죠. 심리적으로도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감정조절센터인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면은 신체적 회복, 뇌 건강, 감정 조절 등 다양한 면에서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잘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필수적인 과정인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지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횟수가 늘면서 남들은 모르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면제 등을 처방받지만 먹으면서도 늘 마음이 찝찝하죠. 혹 화학약품에 의존하다 중독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지만 너무 괴로워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저 역시 한때 박사 논문을 쓰느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었는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30분도 못 자는 날이 수두룩했고 그러한 날이 반복될수록 삶이 피폐해졌죠. 그래서 천 대표가 산화질소의 효과를 이용해 불면증 환자를 위해 개발한 것이 눈 내리는 소리인데 제가 듣자마자 선물로 달라고 부탁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약국과 한의원으로 납품하기로 한 제품이지만 간곡히 부탁해 제 채널로 유통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는데요. 사실 지난 10월에 잠시 소개해드렸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주문하셨을 정도로 반응이 대단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잠시 설명했듯 천 대표는 천연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내리는 소리도 상추, 캐모마일, 쌀눈, 육미지왕 등 수면에 좋다고 알려진 천연물질들만 넣었고 상추, 쌀눈, 육미지왕 등 8개 재료는 전부 산화질소 대사체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천연물질로 산화질소를 만드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혈관 확장을 통한 혈류 개선 등등 산화질소 자체의 효능은 기본적으로 따라갑니다. 기능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것이죠. 이 제품 역시 비타민 D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았는데 비타민 D는 건강기능식품 승인을 위한 목적이었을 뿐 진짜 비밀은 상추, 쌀눈, 육미지왕 등 그해 18년 연구 결과물인 산화질소 대사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국과 한의원에 납품되기로 한 이 제품을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제 채널을 통해 꾸준히 불면증 관련 제품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구독자분은 70대이신데 잠을 못 자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좋은 제품 좀 디시멘터리가 찾아봐달라고 요청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천 대표와 협의해 제 채널을 통해 유통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총 18개월분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눈 내리는 소리 행사인 만큼 6개월분으로 쪼개서 부담되는 분이 없도록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절대 아침에 드시면 안 되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정도 전에 한정을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드시면 졸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행사인데다 재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대량으로 사재기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인당 구매 수량은 1개로 제한하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행사인 만큼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밤 23시 59분까지 가장 성의 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3명을 선정해 눈 내리는 소리 1개씩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벤트는 구독자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 참여가 가능하고 당첨자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제가 진행하는 공고 행사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제 사비와 함께 사회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구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 500만원은 이번 경북지역 산불 피해로 시리에 빠진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싶어 기부했고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기부이기 때문에 디시멘터리 구독자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일상이 무너진 분들께 당장 필요한 생필품이 지원될 예정이고 집수리 등 피해 복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삶이 무너진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시멘터리 구독자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